네, 스튜디오에 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정민 앵커.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빵, 네.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글쎄요. 빵 가격이 어느 나라가 제일 비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는데요. 빵 그쵸. 가격이 또 차이가 많나 봐요? 보통 생각을 안 하시는데 예.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뭐 빵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한 조사 결과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살 때 드는 비용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7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에서의 물가는 또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대체로 비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물가가 비싼 편인지 또 돌아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물가가, 어떤 품목이 비싸고 또 어떤 품목들이 저렴할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평론가님, 세계 생활비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세계 이제 뭐 생활비 순위가 매겨지는 것 같던데 네. 뭐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 지수가 있고 그 중에 또 생활비만 따로 떼어놓은 이제 생활비 지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기요금, 뭐 석유값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비에는 영향은 미치지만은 네. 이제 크게 이제 안 미치고 이번 조사는 뭐냐?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IU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전 세계 대도시 한 133개 기준을 일단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먹거리, 옷, 그다음에 뭐 주거 비용이 살짝이 있고 교통비, 학비 등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를 하는데 이것들을 그냥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도시 하나를 찍습니다. 그 핵심 도시가 뉴욕이에요. 그쵸. 그래서 뉴욕을 100으로 놓고 네. 쭉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뉴욕을 100을 기준점으로 빵값은 뭐 110 혹은 90 이런 식으로 쭉 조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IU가 나온 이제 세계 생활비 지수였는데 잠깐 우리 앵커 두 분이 얘기했지만 네. 쭉 항목들을 봤는데 그 중에 빵값은 우리가 뉴욕보다 비싼 당당 1위를 차지했다는 이제 좀 세계 나온 1위인가요? 세계 1위입니다. 좋아야 비싼 될 거네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생활비 지수 순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몇 위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항목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예. 네. 7위를 차지했거든요. 7위 요. 그러니까 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는 뉴욕이 있겠죠. 네. 커펜하겐이 있어서 뉴욕과 먹거리나 이런 생활비 지수는 우리가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위는 역시 홍콩 가보신 분들 알 텐데 비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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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비쌉니다. 예, 네. 싱가포르는 차를 아예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비싸고요. 스위스가 쥐리, 제네바 두 개나 지금 랭크가 돼 있거든요. 네. 스위스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비쌉니다. 비싼가요? 예, 스위스는 또 이게 아날로그 사회여서 네네. 인건비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하고 일본 오사카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참고로 과거에는 도쿄라든가 오사카 일본 도시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3, 4년 내에는 일본도 어떤 좀 먹거리나 이런 거에 가격 이런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싸졌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에 오사카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이 눈길이 가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뉴욕이 되게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비싸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생활비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싼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물가가 가장 싼 도시는 어디로 나타났어요? 아마 딱 추측을 하셨을 텐데 저게 뉴욕을 100으로 해서 달러 환산 지수로 네네. 하잖아요. 예. 최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나라,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바로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가 뭐 압도적으로 물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역설이죠. 왜냐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느끼기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달러 상대적으로. 환산으로 오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선 가장 싼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가 뭐 가장 비싸다, 또 물가가 싸다, 낮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생활비 자체, 가령 뭐 빵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복값이라든가 의식주 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국의 화폐 가치도 꽤 가치.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뭐 비단 이번에 IU가 했던 세계 생활비 지수뿐만이 아니라 네. 빅맥 지수도 그렇고요, 스타벅스 지수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달러 환산이 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이제 뭐 원화 강세라든가 원화 약세에 따라서 네. 우리의 순위가 좀 조정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서울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이제 뉴욕하고 생활비 지수가 같은 7위로 나타났는데 네. 저희가 사실 빵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 빵 가격이 우리나라 서울이 다른 네. 도시보다 가장 비쌌고 그러면 다른 품목도 어떤 품목들이 비쌌나요? 그렇죠. 이제 빵부터 얘기를 하면 예. 저도 이제 뉴욕에서 좀 이제 뭐 취재 예, 많이 예.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뉴욕도 빵값이 비싸거든요. 만만치 않죠. 근데 네. 우리가 어떻게 압도적인 일일까 했는데 네. 빵 같은 경우 보니까 1kg당 15.59 거의 15.59. 17,600원으로 우리가 네. 지금 1위를 아. 차지했고 뉴욕이 9,4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 크게 차이가 예. 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저기 빵값에는 밀 가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서구에는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빵이 비싼 빵도 있지만 네. 우리도 이제 밥값이 뭐 12,000원도 있지만 저렴한, 3,000원짜리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막 그런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이 빵값이 좀 비싸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남성 정장 가격도 이게 거의 세계 뉴욕 다음으로 비싸게 나왔어요. 2위예요. 남성 정장. 네, 예. 근데 정장 비싸던데요? 비쌉니까? 네. 근데 이것도 채널을 좀 보면은요. 네. 요즘에 온라인 구매를 하면 다양하죠. 10만 원대에도 아. 좋은 남성 정장이 굉장히 많아요. 가성비가 높은 예, 제품이겠네요. 많기는 한데 네. 이제 아마 저것도 저런 맞춤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다 평가를 왜냐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전 세계 134개 도시를 평가를 하려면 뭐 온라인에서 구입했다고 더 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맞춤 정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준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2위로 비싼 뭐 그렇게 품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싼 가격 같은 경우에는 헤어컷 가격은 좀 뭐 싸게 좀 나왔다. 머리를 자르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뭐 서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다 비싼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저렴한 건 예, 뭔가요? 이제 서비스 요금 같은 것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싸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외국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예. 이제 팀 문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서비스 그렇죠.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비쌉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의 강점 이건 외국 생활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요? 수도비, 수도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네. 쌉니다. 물론 막 우리 누진세 이러면서 요금 폭탄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싼 편이고요. 네. 여기 항목에는 없지만 체감적으로 의료비도 대한민국이 싸죠. 예, 왜냐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의료비 비싸다고 하시겠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예. 자신감 있게 병원 가잖아요. 이런 것도 또 서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이 나라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싸고 싼지를 가늠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맞습니다. 네. 가서 뭐 하나 빅맥지수라고 사보면 하잖아요. 예, 네, 알잖아요. 네, 예. 예, 그것도 보면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특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취재 뭐 기획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뭐 뉴욕보다 엄청나게 비싸서 네. 폭리를 취한다. 햄버거도 뭐 그렇다. 특히 이제 명품 백 같은 경우, 네. 가방 네.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만 특히 한국만 비싸다. 소비자가 봉이냐 이러는데요. 실은 이걸 깊게 좀 파악해 보면 가격 전략입니다. 아. 즉 프랜차이즈도 그렇고요.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그런 비싼 가격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매출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살짝 고가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만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비싸?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저쪽 자체의 가격 전략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뭐 물가가 비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항상 물가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조사를 해보면 물가는 계속 높게 나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뭐 물가 안정 대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 건지도 좀 의심이 되고요. 네. 좀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3년, 4년에 이런 역설적 상황이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아직도 1%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디플레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먹거리 물가가 특히 최근 3년 내에 크게 오른 거예요. 네. 또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비가 올랐고 그렇죠. 의료비는 뭐 인터넷 활성화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의식 중에 의와 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정부는 뭐 61세 인하해가지고 유가 싸고 전기요금 싸고 통신비 막 인하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계속해서 높고 그것이 결국 세계 7위라는 이제 결론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